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4권의 그림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림책은 이야기와 그림이 잘 어우러진 독특한 장르죠. 서사와 그림이 어떻게 맞물리고 충돌하는가를 느끼고 따져보는 독서과정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세요. 오늘 소개할 책들은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질문, 그 9번째 어울리는 어린이 책들입니다. 여성 인물의 노동을 본인, 가족, 동료 사회가 존중하나요? 네, 이런 질문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존중하는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이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주변의 인정까지 그렇게 이끌어냈던 그런 멋진 여성 주인공들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책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막두예요. 막두, 사람 이름입니다. 정희선 글그림 이야기꽃에서 나왔고요. 2019년 한국 그림책입니다. 40쪽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표지를 먼저 볼까요? 표지 한가득 아주 커다랗게 아주머니가 허리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또 자주색에 가까운 그런 붉은색인데요. 그런 옷을 입은 겨울인 것 같아요. 볼이 아주 좀 거칠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생선이 아마 도미예요. 도미를 이렇게 큰 도미를 탁 쥐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리고 노란 앞치마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막두를 아시나요? 이렇게 써 있고 빙판 같은데 역시 붉은색 모자까지 후드까지 달린 그런 옷을 입은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위쪽을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림이 작아도 표정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좀 슬프고 안타깝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두 할매는 이곳에서 일합니다. 네, 한 명 가득 이곳이 등장해요. 부산 자갈치 시장 공판장입니다. 상인들이 세 줄로 이렇게 쭉 있고, 사람은 아마 저 끝에까지 하면 한 200~300명 정도는 그려놓으신 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있고, 조물조물하지만 표정이 굉장히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생선전의 풍경을 널찍하게 그렸는데요. 그 막두 할매는 이곳에서 일합니다라는 그림 옆쪽에 느낌상 이분이 막두 할매일 것 같은 분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풍경이 펼쳐지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할매요, 도미 얼마입니까? 싸게 줄게 한 보소. 도미 싱싱하다. 별론 것 같은데 아가미가 덜 붓다. 살도 덜 탱탱하고. 아이고 당신보다 싱싱하요. 안 살라면 그냥 가이소마. 네, 부산 말을 제가 흉내를 내봤는데 괜히 그렇게 읽었나요? 이 장면은 도미를 파는 생선전인데, 도미 말고도 다른 생선도 좀 있지만 생선전에는 도미가 가장 값비싸고 큰 생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두 할매가 그 도마 위에 도미 한 마리를 올려놓고 한 마리는 손에 들고 고객들과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미를 안 살려면 자꾸 손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아주 조금도 꿀리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60년 가까이 장사한 사람이요. 거짓말 안 하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몰랐고 도미만 꾹꾹 눌러 싼 놈. 네, 하도 텍스트를 잘 써주셔가지고 그냥 읽다 보니까 약간 드라마에서 본 장면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는 또 한 명 가득히 이 막두가
도미를 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퍼지는 건 아마 비늘이 사방으로 튀는 것 같고요. 표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보셔야 돼요. 빨간 그 잠바와 얼룩덜룩한 일바지를 입은 아주 몸집이 좋은 그런 막도 할매의 모습이 아주 멋들어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 뭐라했는데 가락했지. 뭐 도미가 당신보다 훨 젊다고. 호호호호. 도미가 젊다고? 그라이까 그냥 가드나? 가지 그럼. 도미 맹키로 얼굴 벌개져가지고 갔다 아이가. 아이구마 속은 시원타만. 그래 불뚝스러워가지고 어디 장사하겠나. 시끄럽다. 내 장사만 잘한다. 그거나 한 잔 더 따라봐라. 네, 이 장면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시장 아주머니들과 그 막도 할매가 된장찌개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그런 장면 같아요. 예, 아주머니들 표정이 너무 재미있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큰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도 너무 씩씩하고요. 예, 활기 넘치는 건강한 그리고 어떤 삶의 튼튼함이 느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는요. 왔나 오늘은 뭐 줄까? 글쎄 뭐가 좋을까요? 우리 어매가 요즘 밥도 통 안 먹고 옷에다 똥도 싸고 힘드네요. 그기 치매도 치매지만 기운이 떨어져 그런 기다. 광어 큼지막한 놈으로 하나 가가 미역 넣고 푹 고아드려라. 도미 이거는 그냥 줄게. 소금 뿌려가 구워드리고. 네, 이 장면은 아까 그 아주머니들하고 이 식사하는 장면이 지나고 나서 잘 아는 이웃, 조금 젊은 분인데 젊은 여성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광어도 주고 도미도 준다고 그냥 가져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괜히 손만 대지 말고 손님한테 하던 그런 어떤 딱딱한 응대하고 비교해 보면 이 장면은 이 막도 할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가 정말 잘 드러나네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그냥도 주는 그런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가 막도 할매입니다. 그림책은 이렇게 이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는 막두라는 여성의 어떤 일과 또 옛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미에 흠잡는 손님에게 냉정하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에게는 도미를 덤으로 줄 만큼 넉넉하고 그런 고든 마음을 가진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서툴게 읽었지만 이 시장 상인들과 벌이는 식사자리, 수다자리 풍경과 대화 장면은 전체적으로 일품이고요.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이 책보다 더 크고 가깝고 시원하게 그러면서 아름답게 드러낸 그림책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인물을 그려내는 걸 보면 이 작가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도미를 들고 힘차게 선 막도 할매의 그림은 표지부터 이 책의 경쾌함과 자신감, 힘을 보여준다. 전쟁 피란민으로 부산 자갈치 시장까지 흘러온 막도 할매의 이야기는 거칠지만 감정을 온전히 담아낸 그림 스타일을 통해 진솔하게 전달된다.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한 명의 생활인으로 삶을 담담히 뒤집어가는 주체적 존재로서 훌륭히 묘사하고 있다. 주제와 상징성, 전달력 모두 힘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그린 작가가 정희선 작가인데요. 부산에서 태어났네요. 미술을 공부하고 또 부산에 살면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림책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자갈치 시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막도들을 만났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세상의 모든 막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에 다크 이야기라는 고양이 이야기를 또 그림책으로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도 할매가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도미를 팔게 된 사연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한 페이지만 조금 읽어드릴까요? 할매가 10살 때였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고 피란길의 어린 막두는 식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막두야 잘 들어라이. 우리는 부산으로 간다.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영도다리로 와야 한다. 알겠지? 발 디딜 틈 없는 기차 안에서 엄마가 한 말이었습니다. 영도다리 아래서 만나자.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부산으로 피난 나오면서 가족들이 흩어질 때 이렇게 약속들 하셨다고 해요. 어린 막두도 그래서 영도다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오마이, 아바이를 꼭 만나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60년이 지나 이제 어린 막두가 막두 할매가 된 거죠. 처음에 그 전쟁 장면이 나오는 부분은 흑백의 어둡고 아주 어마어마한 피란 인파, 그 사이에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막두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게 그려졌지만 그 어쩔 줄 모르는 가슴 아픈 표정까지 생생하게 와닿아요. 그림이.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부산에 와가지고 영도다리 근처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영도다리를 지켜봤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예 올라가지 않게 됐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이 막두가 한번 구경 가기로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무섭더니 막상 가본 다리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마니 아바이 대단하지요? 막두도 저만치로 대단하게 살았심더. 어렸을 때는 다리가 그르릉거리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엄청 그게 무서웠는데 이제 60년 세월이 지나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자갈치 시장의 막두 할매가 된 지금에 오니까 자신이 저 다리만큼이나 대단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막두 할매의 포부, 대단한 자존감 이런 게 저는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그림책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막두 할매는 영도다리만큼이나 대단하게 사신 분인 거죠. 그림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고 모든 장면에서 그 당당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무뚝뚝하면서도 다정하고 또 유쾌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자갈치 시장의 막두 할매 직접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림책 소개합니다. 오미자라는 제목이고요. 박숲 글그림 노란상상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작품이고요. 64쪽 정도 되는 조금 도톰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를 보니까 5명의 미자가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모두 뒷모습을 보이고 흑백이고 5명만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칼라로 그려져 있고요. 네, 이 5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뒷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다는 건 맵거나 쓸 때도 있고 시거나 짤 때도 있습니다. 달콤한 때도 있고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면지를 보니까 이 5미자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가 그려져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삿짐, 택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기기사분도 있고 이건 아마 스턴트맨인 것 같아요. 이런 5미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면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길지 않아요. 그림과 함께 읽기는 좀 그렇고 텍스트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 나는 활기찬 미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을 시작해봅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즐겁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나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인 걸까? 다시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을 때 생각합니다. 가끔은 사는 게 참 쓰다고요. 나는 피하지 않는 미자입니다. 늘 복잡한 위험과 싸우지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지요. 그런 나에게 누군가 차가운 말을 던질 때면 그 순간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피하면 안 되겠지요. 그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나는 용감한 미자입니다. 촬영장의 열기가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누군가 위험한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뛰어듭니다. 바닷물이 조금 짜긴 해도 괜찮습니다. 네, 글은 이렇게 이어지고 이 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청소 노동자도 있고요. 또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여성 노동자가 등장하는데 각각 건물 청소부, 스턴트 우먼, 택배기사, 전기기사, 이사도우미, 이렇게 5 미자들의 하루를, 힘들고 바쁜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텍스트에도 나왔지만 가끔 부당한 차별이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이 미자들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구태의연한 질문에 좋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책 속의 미자씨들은 수많은 직업군 중 여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직접 증명합니다. 노동의 희노애락을 보여주며 노동과 여성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는 국민대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그림책을 계속 쓰고 그리는데 이 그림책이 첫 번째 그림책이라고 하네요. 네, 아주 훌륭한 신인 작가가 등장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좋아했던 장면은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미자씨들이 사람들과 교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각박하고 인정이 메말랐다 이러지만 누군가는 일하는 미자들을 다정하게 인정하고 또 따뜻한 손을 내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과일을 주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니까 이들의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이 주는 위안과 자부심으로 미자들은 오늘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한다. 그런 좀 느낌을 그림책 전체에서 받습니다. 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굉장히 취약한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 있지만 활기차고 힘이 세고 용감하고 당당한, 밝고 당당한 주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또 마음에 들고 그와 함께 일회적인 관계일 수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이 건네는 공감의 말에 격려받는 그런 장면들, 그거는 우리도 살다 보면 우연히 마주친 어떤 사람들과 잠시 눈인사 한번 말 한마디에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안하고 또 불평등이 지배하는 오늘 사회에서 이런 마주침, 따뜻한 얼굴이 주는 위로의 힘을 그림책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미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되네요. 노동 현장에 렌즈를 들이대고 건강하게 여성 노동자들의 실체를 그려낸 그런 작가의 시선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3번째 도서 소개하겠습니다. 알레나의 채소밭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소피 비시에르 글그림, 김미정 옮김, 단추출판사에서 2017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림책이고요. 56쪽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먼저 표지를 볼까요? 여성이 허리를 구부려서 채소를, 이게 서양 무일까요? 당근일까요? 붉게 보이는데 무 같아요. 뚱뚱한 무를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그림이 굉장히 부드러운 판화기법인데 전면에 보입니다. 뒷면은 아까 그 채소가 조그만하게 있고요. 오늘도 나는 채소밭을 지나 학교에 가요. 채소밭은 날마다 달라져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제목이 알레나의 채소밭이니까 주인공 어린이와 알레나, 채소밭, 이게 이제 주요한 등장 대상이 되겠네요. 면지에 알레나가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옷이 걸려 있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초록색 가방도 있고 밖을 바라보는 알레나의 모습이 있고요. 다음 속표지를 넘기니까 알레나가 가방 메고 학교에 간 것 같아요. 그 창 밖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엄마인 것 같은데 같이 가는 장면이 언덕을 넘어서 막 학교가 먼 데 있는 것 같은데 가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집안 풍경이 이어지고요. 이제 마을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도 나는 잡초투성이 밭을 지나 엄마랑 학교에 갔어요. 엄마랑 집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길 왼쪽으로 잡초가 막 이렇게 우거진 그런 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먼 학교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밭에 난 잡초를 뽑아주고 땅을 숨쉬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요 글 위에는 아까 표지 그림이 있습니다. 알레나가 허리 구부려서 밭일을 하고 있어요. 또 농사 도구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아침도 밭을 지나 학교에 갔어요. 어느새 밭에는 억센 잡초들이 사라지고 흙덩어리만 남아 있었어요. 네, 아까 봤던 그 장면에 잡초는 사라지고 이번에는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것 같은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 다음에 다시 알레나가 나타났겠죠? 나는 몰랐어요. 어제도 오늘도 누군가 밭에 와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레 흙을 덮어 주었다는 것을요. 네, 알레나가 혼자 밭일을 열심히 하는 장면이 하얀 바탕에 딱 알레나만 도드라지게 해서 판화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보니 밭에 줄무늬가 생겼어요. 네, 드디어 일왕이 생긴 거예요. 엄마와 딸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는 정말 멀고 그 변화하는 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날마다 밭에 물을 주었다는 것을요. 오래오래 기다리는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겠죠. 네, 알레나가 밭에서 농사일 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가득히 마을 풍경이 있고 밭에 이렇게 일왕이 있죠. 어제도 오늘도 밭은 그대로예요. 오늘은 강아지랑 길을 따라 달렸어요. 정말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림은 이렇게 한 면은 한 번 알레나의 어떤 일하는 장면이 나오면 또 한 번은 그 알레나가 이랬기 때문에 밭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하는 것을 주인공이 학교에 가면서 늘 지켜봅니다. 새싹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자라서 밭 가득히 작물들이 막 꽃도 피고 이런 장면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어린이는 하루하루 밭이 달라지는 걸 지켜보며 멀리 떨어진 학교에 매일 갑니다. 황무지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채소 밭으로 변하고 아이는 계속 누가 밭을 변화시키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아이가 학교에 가는 시간에 알레나 아줌마는 계속 농사일을 하는 거죠.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고 또 일왕을 세웁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시장에서 알레나 아줌마를 드디어 우리 주인공 어린이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밭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가다 본 잡초 두성이 밭, 그 밭에 일왕이 생기고 새싹이 돋고 온갖 채소가 자랍니다. 어느 날 밭에 있던 채소들이 모두 사라져 놀라지만 장터에서 알레나 아줌마를 만나 그 밭이 아줌마의 채소밭인 걸 알게 됩니다. 알레나 아줌마가 밭을 일구고 채소를 자라게 한 거예요. 노동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꾸는 힘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네, 이건 다음 북클럽에서 리뷰한 내용인데요. 장터에서 알레나 아줌마를 만나서 그 밭에서 본 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그 아줌마의 노동도 생각하고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주인공 화자소녀가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그림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책은 글자, 무늬 이런 그림 따위를 오려낸 다음에 그 오려낸 구멍에 물감을 넣어서 그림을 찍는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근하고 부드러운 독특한 질감을 살려낸 기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이라는 색이 가장 두 색을 많이 썼는데 제한된 색을 대비적으로 써서 채소밭 풍경이나 또 알레나의 하루가 아주 잘 드러나게 한 화면 배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업을 한 작가는 소피 비시에르라는 분인데요. 프랑스 분이고 프랑스 작가이고 원래 인쇄와 판화에 관심이 많아서 실크스크린 공방을 하면서 독립출판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쇄 기법 또 책의 형태와 내용 사이의 관계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작가분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 소피 비시에르가 첫 번째 낸 그림책인데 아주 절제된 색을 써가지고 단순하지만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그림책이 돋보입니다. 오늘 네 번째 책, 마지막 책인데요. 그림책 물개 할망입니다. 오미경 글, 이명의 그림, 모래알 출판사에서 2020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44쪽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표지는 물개 할망, 제주도의 이야기인데요. 바닷속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파란 바다에 밑에 산호, 또 바닷속 생물들이 이렇게 있고 어른과 어린이가 이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표지입니다. 뒷면을 보면 바닷속 풍경이 보이고요. 우리 작가가 쓰고 그린 우리 해녀 그림책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해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책이 가로로 큰 판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지에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달밤 외로운 어부가 바닷가에서 춤추는 물개 여자에게 반했어. 물개 여자는 용왕님 딸이야. 여자는 밤마다 물개 가죽을 벗고 춤을 추었지. 어부는 물개 가죽을 몰래 감추고 물개 여자와 함께 살았어. 물개 여자는 바다가 너무도 그리웠지. 그러나 어부는 물개 가죽을 돌려주지 않았어. 아이를 하나 낳도록 말이야. 어느 날 어부는 멀리 고기잡이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 빈배만 덩그러니 돌아왔지. 물개 여자는 배 안에서 꿈에도 그리던 물개 가죽을 찾았어. 물개 가죽을 다시 입자 그리운 바다가 가슴에서 출렁출렁. 물개 여자는 바다로 돌아갔을까? 네, 이 면지와 내지 첫 번째에 이렇게 어떤 설화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아일랜드 설화라고 해요. 아일랜드의 그 물개 가죽에 대한 또 물개 여자에 대한 설화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의 해녀 이야기하고 어떻게 같이 엮었을까요? 우리 할망은 물개야. 용왕 할망 딸이지. 오늘도 나는 할망을 기다려. 호이 호이 멀리서 숨비 소리가 들려. 할망이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내쉬는 소리야. 꼭 새소리 같지. 저 멀리 연꽃송이가 동동. 할망이 태왁을 안고 돌아오고 있어. 할머니 배 안 고팠어? 응, 바람 하역 먹언. 똥은 안 마려웠어? 저기 둥둥 떠가는 게 할망 똥이주. 할망은 웃으면서 뭉게구름을 가리켜. 망살이 가득 푸른 바다가 넘실넘실. 우와, 꼭 산 같다. 우리 할머니 최고. 바다에만 오면 할망은 천하장사 같아. 이게 다 용왕님이 주신 거주. 할망은 용왕님 딸이 난. 용왕할망 맘씨 참 좋다. 좋추. 근데 화남인 잘도 무섭주게. 할머니 나도 용왕할망 보고 싶어. 나 키 컸단 말이야. 할망은 아직 더 커야 한다면서 오늘도 웃기만 해. 용왕할망이 무척 화가 나셨나 봐. 우릉우릉 파도가 온 세상을 삼켜버릴 것 같아. 할망은 여러 날 바다에 못 가서 허리랑 무릎 여기저기가 아프대. 용왕님 그만 노여움 풀고 용서해 줍소. 할망은 날마다 바닷가에서 서성서성. 할망은 태왁이랑 망사리를 둘러매고 바다로 나가. 아직 바다가 잠잠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걱정돼 할망리를 졸졸. 할망은 용왕님 딸이 난 걱정 말라게. 아무리 귀 기울여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아. 파도만 철썩철썩. 아무리 기다려도 연꽃송이 보이지 않아. 물결만 일렁일렁. 할망이 물개가 돼서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가슴이 철렁.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에 어울리게 그림이 전개되는데요. 할머니와 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바다에서 이제 해녀 일을 하는데 그 여러 명의 해녀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태왁을 안고 이렇게 떠 있는 장면은 아주 시원하게 보이고 또 하늘의 구름도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어망을 손녀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잡아온 뭐 문어도 있고 뭐 불가사리도 있고 소라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망을 소녀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할머니의 흐뭇한 표정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는 바닷가에 이게 아마 이 주인공들의 집인 것 같아요. 조금 낡고 오래된 그런 단층집이에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해 보이진 않지만 게다가 바닷가에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해녀의 집인 셈이죠. 할머니는 몸이 아팠는데 다 낫기도 전에 다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바다에 나가나 봐요. 손녀가
우산을 들고 할머니를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할머니를 기다리죠. 멀리 할머니가 둥둥 떠오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소녀의 마음이 한숨을 다 쉬었을 것 같은, 여기에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작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개가족 이야기, 그 아일랜드 설화와 우리나라 제주 해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손녀는 해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지만 정작 자신도 얼른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요. 용왕 할망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할망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손녀가 무슨 해녀가 된 건 아니고 아마 체험 같은 걸 하는 걸 텐데, 사실 물질을 하려면 너무 어린 나이니까요. 그럼에도 할망은 아이에게 평생 가슴에 품어온 말을 다정하게 들려줍니다. 그건 바로 바다에서는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용왕 할망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아이가 바다에 체험하러 내려갔다가 생사의 갈림길을 겪는 그런 생생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장면들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주 해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어린이의 모험담, 성장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제주 사람들은 솜씨 좋은 상군 해녀를 용왕딸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해녀 할망은 용왕님의 딸처럼 크고 강인한 존재이지만 바다는 너무 거친 곳이라서 늘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바다에서는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잊고 반짝이는 것을 향해 손을 뻗다가 그만 물숨을 먹게 되는데, 바다라는 어머니 자연, 평생 자연의 의경심을 지니고 살았던 할머니가 다음 세대인 손녀에게 전해주는 사랑과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음 북클럽이 리뷰했습니다. 이 작품을 한 작가는 오미경 씨는 동화 작가가 돼서 글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린 이명애 작가는 제주 작가예요. 파란 바다, 또 형광빛 주황색의 태화, 또 매끈하게 빛나는 검은색의 해녀, 이런 걸 아주 매력적으로 잘 그려냈는데, 제주에 살면서 이렇게 제주의 어떤 삶, 풍경, 자연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5년, 17년에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고 여러 상을 받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플라스틱 섬 10초 내일은 맑겠습니다. 이런 그림책이 기억이 나네요. 제주의 환경, 또 해녀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여기에 담긴 제주어가 아주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독특한 어미처리나 이런 것들이 앞에 해설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이렇게 보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주의 그 모습을 더 잘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용왕님이 아니라 용왕 할망이 등장하죠. 그래서 용왕 할망, 또 할머니, 손녀딸, 이렇게 어떤 여성들의 어떤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특히 제주는 강인한 여자가 제주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 작품에도 아주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해준 말,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그림책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고요. 제주도의 어떤 거친 파도, 또 바람을 품고 이렇게 살지만 탐나는 것들보다 더 귀한 걸 지키느라 참는다, 이렇게 말한 할머니 모습, 그 귀한 게 뭘까요? 바로 손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녀와 둘이 사는 따뜻한 풍경, 그리고 애틋함, 이런 게 이 한 권의 그림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주 할망들의 현명함, 강인함에 고개 숙여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린이책, 오늘도 준비한 책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4편의 그림책에 담긴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어서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